오늘 우리 증시에 동학개미 분들의 일용할 양식, 국민 메신저, 국민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가 규제 우려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을 맞았습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시총 12조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홀로 각성해가지고 6천억을 넘게 받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이버도 같은 신세였지만 카카오처럼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계속 내리 우상향만 하다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격은 카카오가 더 컸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이제 뭐 골목 상권을 침해해서 규제 이슈가 있고 뭐 카카오페이, 택시, 미용실 이런 거 다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미국의 아마존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 아무리 규제 이슈 나오고 의회에서 압박해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 카카오는 이제 지주사 성격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카카오는 지주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카카오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더 이상의 장기 투자는 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주식도 무한정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의 규제 이슈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적어도 우리 한국 증시에 있어서만큼은 좀 기대하기 힘든 게 바로 뼈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 버블도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라고 이게 없느냐? 거기 코로나 수혜주로 꼽혔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줌 있죠. 화상회의, 재택근무, 언택트 모든 테마가 다 들어가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가상현실에서 모든 거를 수행하는 게 안전하다. 10대 청소년 절반이 사용한다고 하는 미국의 로블록스. 이런 거 다 고점에서 두드려 맞고 꺾인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심란한 와중에도 우리가 내일 뉴스를 한번 챙겨보고 과연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물론 그렇다고 카카오가 이제 여기서 완전 끝났다. 10년 기다려도 16층 안 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빠르면 뭐 이번 주 말이라도 다음 주라도 다시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 물량 청산하면서 환매수로 V자 반등 나오면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 가치 투자는 한국 증시에서만큼은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통화, 그 원화 자체가 하드 커런시가 아니잖아요. 소프트 커런시잖아요. 경화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수익이 나면 팔아야 되고 국민연금도 해외 연기금도 그리고 외국인 국내 투자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투자합니다. 워런 버핏도 포스코 샀다가 익절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가치 투자의 달인도 가치 투자를 포기하고 떠난 시장이 한국 증시입니다.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떨어졌나 봐요. 저는 이런 글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도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막 어디선가 나를. 내일 9월 9일 목요일 경제 일정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 현장 방문을 나갑니다. 대구 진호 염직으로요. 내일 로봇 테마 한번 또 뉴스창에 쭉 도배가 되겠네요. 김부겸 국무총리 대구 간 김에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 방문도 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에서는 미래를 향한 출항, K조선 제도약 전략 수립. K조선이요 8월 달에 글로벌 전체 수주량의 절반을 싹쓸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내일 지능형 교통체계 ITS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국고지원 지자체 선정을 발표합니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댐 등등 지능형 교통망,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이슈가 아닌 게 자율주행 나오면은 이런 인프라 당연히 갖춰져야 됩니다. 대신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기차는 제대로 된 미래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친환경에 있어서 전기는 뭘로 만듭니까? 아직도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으로 만듭니다. 그럼 뭐가 제대로 된 친환경이냐? 수소차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건 또 충전 인프라. 우리가
핸드폰도 있잖아요. 요즘은 솔직히 충전 불편 없이 지내죠. 급속 충전되죠. 그 다음에 식당이든 어디든 가도 다 충전할 수 있죠. 심지어 버스에서도 충전 이 커넥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30년 걸렸습니다. 휴대폰이란 게 나오고 나서. 그런데 과연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지경까지 발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핸드폰 하나 이 배터리 유지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특히 자동차 같은 거 가다가 배터리 없어서 서봐요. 그 스트레스는 지금 전기차 타시는 친환경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 분들이 아니면 일반인이 수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내일 목요일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결국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탄소 중립과 한반도 자연 생태계 미래 전략 심포지엄을 여는데, 탄소 중립 이제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과연 탄소 중립의 세상이 올까? 풍력 태양광 발전을 2배로 늘린다는데 그러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설비가 들어가야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또 환경부는 2025년까지 환경 분야 녹색 산업 일자리 8만 개의 창출이라는 보도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해수부에서는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신규 지정이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의 갈등이 또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지금 고노다로 거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반한이나 혐한은 아니고 원래 친한파예요. 그 아버지가 고노다마 발표한 그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정부의 어떤 노재팬 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직선적으로 좀 약간 희화화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드러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고노가 총리가 된다고 하면 또 한번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뭐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서부터 해가지고 이 어업 자원까지, 그래서 일본산 검역을 늘린다고 하면은 국내 수산 업체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이제 남태평양 같은 데서 수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의 수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일 농식품부에서는 명절 과일 더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이게 이제 보통 술집 같은 데 가면 락스물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JTMI, 존나 TMI였습니다. 그런 거 말고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꿀팁 하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데, 중국은 게임 규제가 지금 거의 극에 달했는데 e스포츠 대회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어서 내일 목요일 일정 또 볼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 결정은 아닌데 또 뭔가 이주열 하는 총재의 하반기 중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주로 이게 해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그 한국의 우수한 관광 콘텐츠 소개 홍보하는 자리인데, 보통 국내 지자체별로 우수 명소, 레저 체험 등 이색 여행 정보를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열릴 수밖에 없고 해외 관광객들의 참여도 조금 제한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막 카지노주 이런 거 막 들썩거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 너무 부러웠던 게 유튜브에 한 2주 전에 엘튼 존 라이브 공연이, 엘튼 존이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그 알록달록한 그 옷을 입고, 완전 공원은 아닌데 약간 위에 이제 천장 같은 거 있고 야외에 지붕은 있는 처마 같은 거 있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 완전히 많이 모여 있고, 약간 펍 레스토랑 같은 거기서 엘튼 존이 공연 막 하는데 사람들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었고, 결국 굉장히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컨택트주들도 틈날 때마다 조금씩,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언택트 뭐 플랫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테마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 게 있다면, 위드 코로나가 온다고 하면 그거를 좀 반납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포지션 조정 아니겠어요? 자, 내일 중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이 나옵니다. 지금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추가 의지라는 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지표는 솔직히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일본의 8월 공장기계 수주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준 테이퍼링보다 당장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지난 22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당연히 동결을 했는데 그 PEPP 그 채권 매입 규모를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요걸 이번에 유로존 인플레이션 최근에 급하게 올라오면서 당장 매입 속도 조절, 규모 축소 이런 입장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연준 테이퍼링의 버금가는 통화정책 정상화 내지는 긴축의 사전 스텝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그리고 내일 저녁 미국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위클리로 나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흔한 지표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용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의 고용지표는 매월 첫째, 둘째 주에 집계를 해서 셋째, 넷째 주에는 그냥 통계 분석하고 들고 있다가 그 다음 달 첫째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첫째, 둘째 주 거는 중요하죠. 고용지표의 어떤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 볼게요. 내일 목요일인데 드디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이게 이제 주가지수 선물하고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네마녀의 날입니다. 변동성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즘 치고 뭐 변동성이 없었던 거래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반등하는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갔다가는 여지없이 몰리는 그런 장입니다. 자, 내일 웹젠이 뮤 아크엔젤 2를 출시합니다. 웹젠의 신작 모바일 MMORPG로 3개 캐릭터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집단 육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조합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계알못이 알려드렸습니다. 게임 정말 모릅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해본 게임은 슈퍼마리오. 거기서 제 게임 상식은 멈췄습니다. NC소프트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요즘에 많이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블리자드 게임 만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게 2014년이었나? 게임 하나 신작 나왔는데 혹평받고 평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탈출하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NC소프트도 뭐 그렇게 되라고 저주를 내리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알았을 때 더더욱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사주 뭐 매입한 거 가지고는 솔직히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구독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 번호 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종목 상담 X 종목 상담은 여러분의 수수료를 먹는 그런 사람들한테 받으시면 되겠고요. 취업 고민에서부터 근데 나도 직업이 지금 네티즌인데 내가 취업 상담을 해도 되나? 자녀 고민, 남녀 문제, 택일, 이사 아닌데? 이건 샤머니즘인데? 관상까지 진로 고민 뭐 재테크 고민도 주식 같은 종목 상담만 빼고요. 자, 스피커폰으로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런던 고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부산 사는 지오킴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지오킴님. 네. 지금 저녁 때 어떤 그 고민거리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까요? 제가 공무원인데, 어, 경찰 공무원인데, 이제 그만두려고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서장님 남천동 사시는 그건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예. 네. 부산에 사시고 공무원이신데 특히 이제 경찰 공무원이신데 그만두려고 하신다. 네. 그만두려는 이유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지만 어쨌든 네네네. 예, 지금 현재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지만 또 네. 바로 때려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보여야 그렇죠. 그때 그렇죠. 직업을 네. 던질 수 있다. 네. 지금 재테크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 저도 주식인데, 좀 힘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가장 크게 물려있는 종목 하나만 말씀해 보실래요? 셀트리온 제약 물려있습니다. 셀트리온. 정말 저는 셀트리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일단 셀트리온 회장님 청주 출신, 우리 할아버지 후배. 예? 우리 할아버지 청주고 서울법대. 죄송합니다. 경찰분한테 제가 TMI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그 경찰 공무원도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진짜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이 주식을 하는 스트레스가 본업에까지 좀 지장을 주지는 않나요? 조금
신경 쓰이긴 근데 너무 이게 오래돼가지고 네. 신경이 요새는 안 쓰이는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매일 이제 시세를 확인하면 좀 마이너스를 보면 좀 가슴이.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셀트리온은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솔직히 말하면 좀 키워주려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기업인들과의 대화하는데 거기 이제 보통 대한민국 뭐 10대 그룹 총수들이 다 이제 가는데 이례적으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하고 오뚜기 그 함 회장님하고 2명만 거기 이제 이례적으로 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가는데 그때 이제 한화 김승현 회장님이 상공회의소에서 버스 탈 때 막 담배 피다가 사진 찍히고 했던 그때거든요. 항상 네. 정권 초기에 기업인들과의 대화하면 기업인들 차 타고 청와대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인솔 하는데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기업인들 특혜 없다. 상공회의소에 다 모여서 버스 타고 들어와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김승현 회장님의 이제 담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청와대에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취재 기자였던 그 후배가 그 상황을 전해줬는데 그 10대 그룹 총수들 뭐 LG 구강, 뭐 SK 최태원, 뭐 한화 김동건 서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알잖아요. 자기네들 약간 이제 뭐 진골이라 이거 아니에요. 그 진골 성골 뭐 육두품 뭐 나누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 서로 막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하고 막 LG 구강모가 막 최태원한테 아 형님 저번에 뭐 그런 걸 보내셨어요. 막 정영진 뭐 부회장한테 야 뭐 재용이는 뭐 오늘 바빠서 못 왔는데 뭐 며칠 전에 같이 뭐 라운딩 갔다 왔어 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데 서정진 회장님한테 아무도 말 안 걸었어요.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모인 대한민국 재벌이래 봤자 6.25 때 미군이 버리고 간 트럭 고쳐가지고 운수업 시작하고 막 그 다음에 뭐 염전 크게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조상한테 물려받은 거 그거 거기 간척지 공사해가지고 뭐 반도체 만들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기자가 얘기하기를 아직도 대한민국에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서정진 회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해외에서 막 인정받는 셀트리온의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공매도 문제도 좀 네.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공매도 맛집 중에 하나예요. 사실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렇잖아요. 일단 저는 기왕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으니까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여쭤보지 않겠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실 때까지는 일단 좀 고정 수입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그만두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내가 사실 그 주식이 지금 주 업무는 아닌데 그 주식 때문에 본업에까지 지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딴 때 같으면은 한 3번까지 참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막 주식 물려있고 막 시장 안 좋을 땐 2번만 참고 나도 모르게 막 감정 컨트롤 안 되거나 막 이런 게 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화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셀트리온 제약 주가만 올라주면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퇴사 후에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다 그거 하나로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나의 어떤 일상생활과 나의 감정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의 비율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전화 연결해봤는데 남자 3명 결혼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그냥 결혼하게 돼가지고 집 팔아야 되는데 거추장스럽다는 여성분 1명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걸 바라지 않고요. 네. 말 그대로 저는 구독자분들과 전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 그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성별 따위 중요치 않습니다. 기혼 미혼 중요치 않습니다. 자,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미리 보고 내일은 보다 스마트한 투자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예적금 대출시장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의 수단은 많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독점하는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정보 민주화 시간. 내일 뉴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